대설경보가 내려졌던 울릉도에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고 울릉도 여객선은 사흘째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철강 산업 침체와 내수 부진 속에 지난달 포항 지역의 수출과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경산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야생조류가 발견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달 포항 지역 수출입이 동반 증가하며 무역 수지는 5,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포항세관은 지역 철강 산업 침체와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수출입이 소폭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역의 지난달 수출입이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세관이 발표한 11월 지역 수출입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5억 9,5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8% 증가했으며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41.9% 증가한 5억 4,200만 달러로 11월 무역 수지는 5,3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11월의 수출은 철강 금속 제품 및 기계류 등 대부분 품목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유연탄과 철광석의 가격급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을 보면 전체 수출액의 79.8%를 차지하고 있는 철강 제품은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했고 기계류는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동남아, 미국 등은 증가했지만 중국과 인도 등은 감소했습니다. 주요 품목별 수입 실적을 보면 철강 경기 장기 불황과 내수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철광석과 유연탄 등의 국제가격 급등으로 전체 수입의 48.3%를 차지하는 광산물 수입이 72.1% 급증했고 40.6%를 점하고 있는 철강 제품 수입 또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9%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호주와 일본, 중국,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했고 특히 유럽으로부터 기계류 수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수출 수입의 증가는 지난해 11월에 수출 수입액이 연중 최저치로 불황기의 통관 상황을 기준 시점으로 비교해 지표가 실제보다 증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 지역이던 경북 지역에서도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조류가 발견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AI 방역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는데요. 이번 AI 확산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경산시 하양읍 인근 강에서 큰 고니 사체가 발견된 건 지난 11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사체를 정밀 검사했더니 H5N6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행정당국은 AI 확진 매뉴얼대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이곳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 통제 초소도 운영에 설치할 방침입니다. 소독도 병행함과 동시에 가금 이동 통계를 지금 하게 됩니다. 닭은 일주일이고 오리는 14일 동안 이동 통계 들어갑니다. 이번 AI 바이러스 H5N6형은 지난 2014년 발생한 H5N8형 바이러스보다 병원성이 더 강하며 전파 속도도 빠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는 방역이 늦었고 두 번째는 바이러스 자체가 지금 너무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강하다는 병원성이 아주 강하다는 얘기예요. 정부는 지역 간 AI 바이러스 수평 전파가 확인되고 영남 지역의 AI 발생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며 AI 방역 단계를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상북도도 가장 높은 수준의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을 시키고 시군의 주요 도로마다 통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역 당국이 정확한 감염 시기와 경로를 파악하지 못해 AI 전국 확산이 현실화되면서 그동안 AI 청정 지역으로 남아있던 영남 지역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요즘 송년 모임 많으시죠?
한 해를 보내는 아쉬운 마음이야 매한가지일 텐데요. 한 해 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솜씨로 특별한 송년회를 준비 중인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김가영 아나운서입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학교 음악실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진지하게 플룻과 첼로를 연주하는 이들은 초등학교 교사들입니다. 가르치기만 하다가 배우는 위치가 되다 보니 아이들의 고충도 더 잘 이해된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제 가르치면서 느끼는 고충도 우리가 배우면서 이렇게 서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교사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학교에 학생 오케스트라가 생기면서 악기에 도전하게 됐으니 결국 학생들이 배움의 불씨를 지핀 셈입니다. 아직은 악기 수가 적지만 오케스트라로 키우고 싶은 포부도 큽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교사들의 음악 페스티벌에서는 리코더와 기타, 오카리나와 풍물팀의 공연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주말에는 서울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을 경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제17회 음악사랑 배움터 정기연주회는 포항연일복지회관에서 만날 수 있고 경주 색소폰 연구회 창단연주회가 경주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포항 플루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송년 자선음악회 아름다운 동행이 포항 청소년 수련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3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였던 포항 지역 학교용지 소송에서 경북교육청이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포항교육지원청이 패소했던 포항장흥중학교와 포은중, 양덕중, 포항중앙초등학교에 대한 항소심 소송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들 학교 부지의 소유권은 교육청이 취득하고 부지 대금은 대지 조성원가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해 신설학교에 차질 없는 건립은 물론 부지 매입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설 경보가 내려졌던 울릉도에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올겨울 들어 사실상 첫 눈인데 설국으로 변한 울릉도를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설 경보가 내려진 울릉도. 섬 중앙 나리분지는 거대한 눈이불을 썼습니다. 바다와 하늘, 바위와 나무는 흙과 백의 색채뿐. 거대한 섬이 한 폭의 수묵화로 둔갑했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사실상 첫눈을 본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이쁘죠? 이거 진짜 눈에 나와요. 눈싸움으로 운동장에 쌓인 눈을 모두 치울 기세입니다. 엄마 아빠가 눈을 치우느라고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도 눈이 와서 좋아요. 젊은 부부는 신생아에게 눈 고장을 적응시키러 나왔습니다. 아이가 원래 처음 본 눈이라가 그냥 눈발볼 한번 나왔습니다. 1m가 넘는 눈에 익숙해져 눈 치우는데 선수급인 울릉도 주민들에게 30cm의 눈은 제설 장비를 점검케 한 반가운 눈이었습니다. 특히 눈은 고로쇠와 명이나물, 미역취 등 산나물 생육에 도움이 되고 식수 해결은 물론 산악스키 등 관광산업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선이 사흘째 통제되는 등 울릉도에 바야흐로 설국 세상이 열렸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20일까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행사 축제성 경비는 줄이고 일자리 창출구와 기업 유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예산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항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0.87% 늘어난 1조 5,736억 원입니다. 경주시와 포항시에 이어 울진군에도 CCTV 통합관제센터가 마련돼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월부터 국비와 군비, 교육청, 한수원에서 16억 원을 투입해 울진문화센터 1층에 관제실과 회의실, 장비실 등을 갖췄으며 이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해왔습니다. 관제센터에는 24명의 전문 관제요원이 관내 CCTV 582대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방범과 어린이 보호, 재난관리, 산림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개통을 일주일 앞둔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에서 자전거 타기와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상주시는 내일 오전 10시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주 나들목에서 20km와 30, 60km 등 3개 코스로 나누어 2016 희망 자전거 대행진을 엽니다. 고속도로 종점인 영덕에서는 일요일인 오는 18일 마라톤 동호인 3천여 명이 참여하는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경북 동서를 횡단하는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2조 7천억 원을 들여 7년 만에 총 연장 107.6km를 완공하는데 3시간 20분이 걸리던 두 도시가 1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제21회 포항 MBC 3일 문화대상 시상식이 오늘 저녁 7시 경북학생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 신라문화원이 대상을 수상했고 본상으로는 사회봉사 부문에는 경주 YMCA, 문화예술 부문은 한국의 정신구와 문화 알리기회, 전통문화 부문은 청하중학교 박창원 교장이 받았습니다. 또 영덕 무예장학회와 이동중학교 김승호 교사, 포항 성모자회원 마리아의 집이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축하 공연구와 함께 열린 시상식은 오는 24일 토요일 저녁 5시부터 녹화 방송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6세 미만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영유아 검진을 통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하위 30% 이하인 시민은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절차는 포항 남북구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파의 기세가 꺾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곳도 있었고요. 포항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등 말 그대로 최강 한파였습니다. 다행히 낮 동안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기온표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오름세에 접어들면서 내일은 한낮 기온이 포항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고요.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이 0도, 포항 2도, 경주 영하 1도입니다. 낮에는 울진이 11도, 영덕 10도, 포항 12도, 경주 11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은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4도, 독도 6도, 한낮에는 울릉도 9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에 내리는 눈도 내일이면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비 소식이 있겠고요.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죽변면 봉평주유소 최민규 씨 200만 원, 죽변수산업협동조합 100만 원, 울진군 죽변면 죽변수협 조화경 씨 50만 원, 죽변면 분여회 일동 30만 원, 울진군 죽변면 현대건설 주식회사 30만 원, 3일 어린이집 허인석 원장 20만 원, 울진군 죽변면 청년회 일동 20만 원, 죽변수산 심정섭 씨 20만 원, 울진군 죽변면 파인모텔 권대학 씨 20만 원, 봉평 1위 노인회 일동 10만 원, 울진군 죽변면 후정사리 주원규 씨 10만 원, 죽변 스포츠교실 댄스 중급 주순이회 회원 일동 10만 원, 울진군 죽변면 봉평해수욕장위원회 10만 원, 자연회 식당 10만 원, 울진군 죽변면 동일 어린이집 하정만 원장 10만 원, 죽변시장 상인회 일동 10만 원, 울진군 죽변면 죽변장식 김성복 씨 5만 원, 함혜경 씨 5만 원, 울진군 죽변면 최종선 씨 5만 원, 박경숙 씨 3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2시 25분쯤 포항시 남구 형산교차로 도로에서 66살 임모 씨가 몰던 스타렉스 차량이 교통시설물 기둥을 들이받아 운전자 임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단독으로 기둥을 들이받은 경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성능 내진용 철근 개발에 성공해 연말까지 KS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고성능 내진용 철근은 1제곱미터당 50에서 60kg의 힘을 견딜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한편 현대제철은 이달 초 경주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고 경주 지진 진앙지 인근 내남초등학교의 보강공사에 내진 철강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선수 영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올림픽 대표 출신의 포항 문창진 선수가 강원FC로 이적합니다. 강원FC는 어제 포항에서 문창진을 영입하고 서보민을 포항으로 보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해 2부 리그 추락 위기에 몰렸던 포항은 선수 보강을 통해 내년 시즌 재도약을 노리겠다고 선언했지만 미드필더 박선주에 이어 포항의 미래로 불리던 문창진까지 강원으로 보내 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근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수산자원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최근 정책 토론회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근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며 어업인 스스로 휴어기와 금어기 등을 설정해 어획 강도를 낮추고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자율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수협은 기존 정부 주도의 어업관리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어업인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자원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의 치매 극복 관리 사업 평가에서 포항 남구보건소가 최고상인 대상을, 북구보건소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포항 남구보건소는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치매 보듬마을 조성 사업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 등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23개 시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추진된 5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